몇 주 전 유럽에 사는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에 대해 들었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우리 집은 겨울마다 난방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식 난방 방식이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 질문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온돌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생활의 일부라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의 질문을 곰곰이 되새기다 보니 제게도 온돌을 처음 경험했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 저는 유럽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이었어요.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걱정이었죠. 히터를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는 없어서 저녁에 잠깐 틀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지내곤 했어요. 추운 방 안에서 두꺼운 옷을 껴입고 발을 떨어가며 강의 준비를 하던 그 겨울밤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고되었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온도를 처음 경험했던 순간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엔 한국식 난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온도를 몸소 체험하고 나서는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온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바닥 아래에 설치된 구들장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요즘은 현대식 보일러로 발전했지만 원리는 예전과 비슷하죠. 방 안에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를 데워 그 열이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유럽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온돌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라디에이터나 전기 히터를 사용하거든요. 라디에이터는 금속으로 된 난방기구에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열을 내뿜는 방식인데 공기를 데우는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방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방 안의 온도가 균일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따뜻하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차갑곤 하죠. 게다가 유럽의 난방 시스템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다 보니 실내 공기가 쉽게 건조해져요. 한겨울이면 공기 중의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 피부가 트고 코와 목이 건조해지는 건 일상적인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온돌 이야기를 들으니 친구가 그게 진짜야? 하고 궁금해한 것도 이해가 됐어요. 저 역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온돌을 경험했을 때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은 한겨울이었어요. 서울의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 유럽에서 경험했던 추위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유럽의 겨울은 차가운 공기가 몸을 서서히 파고드는 느낌이라면 서울의 겨울은 칼바람이 온몸을 후려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바깥에서 한참을 떨며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는데 발을 디디는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발끝에서부터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뭐지? 하고 당황했죠. 바닥에 히터 같은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불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 온기가 발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지는 게 신기했거든요. 유럽에서는 추운 방 안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어도 발이 차가운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맨발로 걸어 다녀도 바닥이 따뜻하니 그 따뜻함이 발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느껴졌죠. 그날 저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그때의 포근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온돌은 왜 이렇게 특별한 거지? 라는 생각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보며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더 놀라게 했죠. 온돌이 단순히 난방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건강에 좋은 건 물론이고 환경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제 친구에게 한국 온돌의 매력을 더 잘 설명해주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온돌이 정말 대단한가? 하고 궁금하시다면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온돌의 진짜 매력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음 편 온돌을 직접 경험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 나의 말.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건 유럽에서 진행된 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덕분이었어요. 선택지는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저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한국으로 결정했죠. K-드라마와 K-팝에 대한 흥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나라라는 이미지에 끌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건 한겨울의 서울이었어요.
저를 맞이한 건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서운 칼바람이었죠. 유럽의 겨울은 춥긴 해도 주로 실내 난방 덕분에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겨울은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냉기였어요. 머리가 쭈뼛 서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얼게 하는 그 느낌. 공항에서 기숙사로 이동하는 동안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눈길이 갔지만 사실 저는 너무 추워서 얼른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제 몸을 감싸주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런데 기숙사 방에 들어선 순간 제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발끝부터 따뜻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뭐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난방 방식에 놀라서 이리저리 방을 둘러봤지만 히터도 없고 라디에이터도 보이지 않았어요. 방 안의 공기는 그다지 뜨겁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바닥을 디딜 때마다 따뜻함이 몸에 전해지는 게 너무 신기했죠. 그날 밤 저는 따뜻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하루 종일 이동하느라 피곤했던 몸이 온돌의 따뜻함에 녹아내리는 듯 했죠. 이불 속에 웅크리고 들어가 난방비 걱정하던 유럽에서의 겨울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발이 시려 잠을 설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바닥에 기대 누워도 따뜻하니 정말 천국 같았어요. 그 다음날 한국의 기숙사 담당 선생님께 온돌에 대해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은 바닥 아래로 열기를 순환시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요. 그럼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온돌은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우는 난방 방식이에요. 따뜻한 바닥이 직접 몸에 열을 전달하니까 공기가 지나치게 뜨거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유럽에서 경험했던 난방 방식이 떠올랐어요. 유럽의 난방은 주로 라디에이터를 통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공기가 데워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공기가 데워지더라도 방 안의 온도가 균일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라디에이터 주변은 뜨겁지만 반대편 구석은 여전히 춥곤 했어요. 그런 점에서 온돌은 전혀 다른 원리와 매력을 가진 난방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온돌의 진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기숙사 생활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적어도 추위 걱정만큼은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바닥에 발을 디디는 그 느낌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온돌 덕분에 건강도 훨씬 좋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겨울마다 항상 겪던 감기가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오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주로 집안에서 따뜻한 옷을 껴입고 슬리퍼를 신으며 생활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맨발로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죠. 처음에는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느끼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편안한 방식인지 알게 되었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앉아 공부를 하거나 가끔 바닥에 누워서 책을 읽는 습관도 생겼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서는 난방이 단순히 방을 데우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온돌이 있는 공간에서는 자연스레 바닥에 앉거나 눕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런 생활 방식이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유럽에서 주로 소파와 의자에 의존하던 저에게 바닥 생활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온돌이 주는 따뜻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편안함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같이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던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유럽에서는 주로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게 익숙했는데 바닥에 모여 앉아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경험은 또 다른 친밀감을 만들어줬어요. 온돌 덕분에 따뜻한 바닥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 이런 분위기를 가능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온돌과의 첫 만남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잠을 자던 중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 깼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보일러 조절 방법을 몰라 난감했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온도 조절 장치를 보여주며 처음엔 다들 실수해. 온돌은 금방 따뜻해지니까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알려줬어요. 그날 이후로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법을 익히고 온돌이 주는 따뜻함을 더욱 잘 활용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온돌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 겨울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한국 생활을 즐기던 저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답니다. 온돌에 대한 작은 오해와 그로 인한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오해를 계기로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한국의 섬세한 배려 문화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 기분으로 방으로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음식 냄새가 밴 건가 싶었지만 곧 이상하게 텁텁하고 묵은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뭐지? 왜 방 안 공기가 이렇게 답답하지? 저는 당황해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온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에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온돌 냄새, 방 공기 답답함 같은 검색어로 정보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시스템이지만 공기가 데워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 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바닥이 따뜻하니 창문을 닫고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수였던 거죠. 환기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난방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이라면서 왜 이런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 유럽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한국의 온돌은 정말 신기한데 환기까지 신경 써야 해서 조금 불편한 면도 있더라. 그러자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돌을 그토록 자랑하는 거였나 보네. 완벽하지 않은데도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겠지. 이 말에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동안 온돌의 장점만 강조했지만 이런 단점은 한국 사람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며 이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대처하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기숙사 관리인분께 온돌과 환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관리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기 타이머를 설정하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온돌은 계속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니까 잠깐 환기를 해도 금방 다시 따뜻해진답니다. 저는 환기 타이머라는 개념이 낯설었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시도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방 안 공기가 상쾌해지고 바닥의 따뜻함은 오래 지속됐어요. 이 경험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 깊은 문화를 느끼게 해줬어요. 온돌은 분명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저는 온돌의 따뜻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시간도 더 많아졌고 밤에는 바닥 난방 위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유럽에서 보내던 크리스마스는 주로 벽난로 옆에서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는데 한국에서 맞이한 크리스마스는 조금 달랐어요. 그날은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방 안에 온돌을 틀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한국식 전통 음식을 나눴어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덕분에 마치 온돌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감을 만들어주는 매개체일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효율적이거나 전통적인 난방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담아낸 특별한 요소였어요. 따뜻한 바닥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유럽으로 돌아가서도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온돌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따뜻하다는 게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철학 같은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온돌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 중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제가 한국 생활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제 삶에 깊이 스며들었고 제가 가진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유럽에서는 흔히 겨울이면 따뜻한 옷을 더 껴입고 실내에서도 여러 겹의 담요를 덮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집안에서조차 옷차림이 자유로웠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바닥이 따뜻하니 맨발로 걸어다니며 느끼는 포근함은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게다가 온돌은 제 일상에도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친구들과 함께 바닥에 이불을 깔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함을 공유하는 시간도 제게는 아주 특별했답니다. 특히 유럽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오면서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한 부분도 바로 이 온돌의 존재였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따뜻했기 때문에 유럽의 차가운 바닥으로 돌아가는 게 왠지 서글프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 생활하며 깨달은 또 다른 온돌의 장점은 바로 그 효율성이었어요. 유럽에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히터 사용을 최소화하던 때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온돌을 사용하면서도 난방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됐죠. 특히 기숙사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난방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또한 온돌은 환경적으로도 더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 공기 중 열 손실이 적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지는 요즘 한국의 온돌은 정말 스마트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온돌의 이런 장점들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벽난로나 전기 히터에 의존하잖아. 그런데 온돌은 바닥에서 직접 열을 전달하니까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었던 거구나. 우리도 도입해보면 좋겠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온돌은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담아낸 문화적 산물이었고 동시에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더 발전된 형태로 자리 잡은 시스템이었죠. 제가 기숙사에서 느낀 따뜻함,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온돌이 제공한 안락한 환경은 단순히 난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온돌은 한국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서로를 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특히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날들이 생각나요. 그들은 항상 따뜻한 방에서 함께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족의 중심에 자리 잡은 문화적 요소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가까워지자 저는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온돌이 제공하던 그 따뜻함과 편안함이 그리울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겨울은 제게 단순히 따뜻한 경험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유럽으로 돌아오고 차가운 바닥과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느껴졌던 유럽의 난방 방식이 이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 저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온돌은 따뜻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어요. 유럽에서는 집안의 공간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서 보냈던 겨울을 떠올리면 온돌의 따뜻함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배운 것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느끼곤 해요. 유럽의 친구들에게 저는 한국의 온돌 이야기를 종종 들려줍니다. 한국에서의 겨울은 따뜻함 그 자체였어. 온돌 덕분에 몸도 따뜻했지만 마음까지도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 그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삶의 철학 같은 거였어.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 몇몇은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온돌이 주는 매력은 말로만 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온돌은 제게 따뜻한 바닥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은 한국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이어준 고마운 존재였죠. 유럽으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한국의 온도를 그리워하며 그 따뜻한 추억을 자주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온도를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온돌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